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특강을 맡게 된 백성문화대 치위생과 페리오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특강 주제는 금연, 건강한 치아 만들기 첫걸음입니다. 요즘 흡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평소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부터 금연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흡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오늘의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청소년 흡연 시작 시기, 흡연 시작 이유,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전자담배, 흡연 시 구강 상태,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 구강 건강관리법, 시범 영상, 퀴즈 타임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혹시 여기 흡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흡연 연령이 남학생은 13.4세, 여학생은 13.9세로 평균 13.6세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지 않나요?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른 나이에 흡연을 경험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흡연을 하게 된 걸까요? 흡연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친구들과 어울린 목적이 2.1%로 제일 적었고, 그 다음 기타, 선배나 형 누나의 권유, 스트레스 해소, 친구의 권유, 마지막은 50.8%로 호기심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이처럼 청소년 흡연에는 가족 구성원과 또래 집단 등의 환경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흡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암 발생 증가는 성인이 돼서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에 비해 지속적으로 흡연을 해온 청소년이 25세가 되면 암 발생률이 4배 정도 상승합니다. 두 번째, 폐해세포를 변형시켜 유해물질에 대한 면역이 저하되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심혈기관의 증상이 나타나며, 네 번째, 타르로 인해 치아와 잇몸이 까맣게 변색됩니다. 다섯 번째, 성장 부진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뇌세포 파괴에 의한 기억력 및 집중력 감퇴, 학습 저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담배는 연소담배보다 구강 건강에 괜찮을까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치주과 연구팀이 전자담배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치주 건강이 양호한 21세부터 35세 대상자 123명에게 잇몸 플라그 샘플을 채취하여 구강 미생물 생태계와 면역 염증 반응을 조사한 결과, 최소 3개월 이상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은 구강 내의 병원균이 과도하게 성장하였고, 중증의 치주염 환자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염증 신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니 정말 의외의 결과 아닌가요? 그렇다면 흡연했을 때 내 구강 상태는 어떨까요? 흡연을 하면 구강 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속 세균을 제거하기 어려워 구취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의 발생 원인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치아 표면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으로 치주 질병의 주요 원인인 치면세균막이 있고, 두 번째, 잇몸과 잇몸 아래 치조골까지 녹아 치주 조직에 영향을 주는 염증 질환인 치주염이 있으며, 세 번째, 잇몸선의 조직이 손실되어 치근이 노출되는 치은퇴축과 치아와 잇몸이 붙은 부위에 작고 좁은 틈이 병적으로 깊어지는 치주낭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치주 질환 원인, 담배. 흡연자들에게 더욱 쉽게 발생하는 치주 질환. 이유는 뭘까요? 담배를 피울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은 잇몸을 손상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입속 상태가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게 하며, 이는 치주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치주 질환은 심해질 경우 잇몸이 붓고 시리고 피가 나기도 하며 치아가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흡연을 하게 된다면 담배의 일산화탄소 성분으로 인해 잇몸과 치조골의 괴사를 일으켜 수술 회복은 더뎌집니다. 흡연으로 인해 누렇게 변해버린 치아는 양치질이나 금연으로도 원래의 치아의 색을 되찾기 힘듭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했다면 니코틴이나 타르 성분이 치아나 잇몸 사이에 끼어 검게 착색되기도 합니다. 잇몸병, 충치, 치아 착색 등 입속 건강에도 백해무익한 담배. 내 입속과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흑모설은 니코틴과 타르가 입안에 달라붙어 혀점막 사상 유도를 변형하여 세포의 감각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주로 혀의 중안부에 생깁니다. 흡연자에게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치아 착색은 니코틴 성분이 치아의 미세한 구멍을 파고들고 치아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치아를 갈색으로 변색시킵니다. 구강암은 혀, 혀 밑바닥, 볼점막, 잇몸, 입천장, 후구치 삼각, 입술, 턱뼈에 발생하며 미국 암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의 권리 위험성이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앞서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흡연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금연입니다. 그렇다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숭아, 토마토, 고등어 등을 섭취하여 폐를 보호할 수 있고 담배로 인해 축적된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사제 탕껌과 사탕을 먹으면 금단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가당이라고 해서 칫솔질과 구강 관리를 게으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으로 구강관리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칫솔질 횟수가 적으며 구강 환경 상태가 불량한 흡연자는 강강도 및 중강도의 칫솔과 비교적 마모도가 높은 치약을 권장하는 데 반면 심한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치주 치료를 하고 약강모 칫솔과 약마모도 치약을 권장합니다. 칫솔질이 끝나고 난 뒤 구강 보조 용품을 추가로 사용하여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치실, 치간 칫솔, 고무치간 자극기가 있는데 여기서 고무치간 자극기는 원추형 모양으로 치아 사이를 마사지하여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 용품입니다. 그 외에도 혀클리너와 구강 양치액을 사용하여 구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칫솔질인 회전법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칫솔질인 회전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칫솔을 45도로 기울여 치아의 바깥쪽 어금니에 갖다 대고 손목을 돌리며 5에서 10회 정도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아줍니다. 앞니와 반대쪽 어금니도 5에서 10회 정도 쓸어 올리며 닦아줍니다. 윗니의 어금니는 칫솔을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며 닦아줍니다. 앞니도 쓸어내려서 닦아줍니다. 반대쪽도 반복하여 닦아줍니다. 위쪽 어금니 안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닦아줍니다. 앞니 안쪽은 칫솔을 세워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치아를 하나하나 닦아줍니다. 아래 어금니 안쪽은 칫솔을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으로 쓸어 올려서 닦아줍니다. 아래 앞니의 안쪽은 칫솔을 세워서 바깥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칫솔모가 씹는 면에 닿게 하여 앞뒤로 닦아줍니다. 윗니도 동일하게 닦아줍니다. 혀는 상처나지 않게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입천장은 좌우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이어서 고무치간 자극기와 치간 칫솔 사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무치간 자극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팁을 치아 장축에 대해 45도로 치아 사이에 삽입해줍니다. 현면에서 설면으로 왕복 운동의 압력을 가하며 사용합니다. 현면은 볼 쪽에 있는 면, 설면은 혀 쪽에 있는 치아면을 말합니다. 고무팁을 치아 장축에 90도로 삽입합니다. 치아 사이가 넓을 경우 원을 그리며 동작해줍니다. 치간 고무 자극기는 보통 치아 사이가 넓고 비대한 경우에 사용되며 건강한 치은 조직과 치아 사이가 비교적 좁은 경우에는 치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치간 칫솔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간 칫솔은 보통 칫솔질이 끝나면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는데 솔의 사이즈가 크면 잇몸이 상할 수 있고 치아 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잇몸이나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천천히 치아 사이에 밀어 넣어 사용합니다. 치간에 넣고 협설면으로 움직이면서 잇몸 사이에 있는 음식물과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동작이 끝나면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닦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도 넣어 닦아주도록 합니다. 사용이 끝나면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 건조시키고 많이 낡으면 새것으로 교체해 사용합니다. 마지막은 치실 사용법입니다. 다음으로 치실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실을 준비해 줍니다. 치실 뚜껑을 열고 치실을 빼서 끊어줍니다. 이때 치실의 길이는 약 45cm가 되도록 잘라줍니다. 짠! 치실의 한쪽 손 중지와 다른 쪽 손의 중지에 감습니다. 치실의 길이는 양손의 중지 사이가 5에서 10cm가 되도록 조절하며 양손의 검지와 엄지로 치실을 잡아줍니다. 먼저 치실을 부드럽게 톱질하는 동작으로 치아 사이에 삽입해줍니다. 치아면을 감싸 상하 방향으로 5회 정도 동작합니다. 그러고 난 후 다른 부위에도 톱질하듯 천천히 삽입해줍니다. 치아를 감싸 치면을 닦아주고 치실을 빼낼 때는 교환면 쪽으로 튕겨서 빼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청소년의 암 발생률은 25세 이후 2배 정도 증가한다? 정답은 X. 지속적으로 흡연을 해온 청소년이 25세가 되면 암 발생률이 2배가 아닌 4배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더 해로울까요? 정답은 O입니다. 둘 다 안 좋지만 연구 결과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평균 칫솔질 횟수가 적으며 구강 환경 상태가 불량한 흡연자는 인산일수소 칼슘 치약을 권장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마모도가 높은 치약인 무수인산 칼슘 치약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의 강의가 흡연에 대한 생각과 금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화대학교 치위생과 페리오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